알람 설정과 구독 꾹 눌러주세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 야미 헬시푸드.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걸 하면 우리가 국가가 뭐 검증을 하죠.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정말 의미가 있고 옆에 있는 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농사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 하는 거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죠. 네. 자, 이해가 되죠?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를 내 공무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고 소농으로 가정농으로서 생태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그 부분에서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요. 왜냐하면 그죠, 연구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야 이거 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 농촌연구원이나 그러니까 국가 연구기관에 이렇게 주죠. 그럼 이 박사들이 앉아가지고 뭐 외국 사례도 공부하고 뭐 그죠, 쭉 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공청회를 해요. 그죠? 공청회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 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농업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4천억을 써요. 4천억을 쓰는데 그 중에서 2천억이 농자재 보조를 줘요. 농자재 보조를 주는 거는 뭐냐면 이 계산서가 확실히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체에다 주면 업체에서 사용한 게 건당 얼마니까. 그죠? 근데 이게 유기농업의 기준에 맞냐? 유기농업은 자재를 덜 써야 되는 건데. 예. 그잖아요. 근데 여튼 관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2천억 남은 것 중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아요. 인센티브가 뭐냐면 직불금이거든요. 직접 지불을 얼마를 주냐면 288억을 줘요. 그럼 288억을 5만 농가로 나누면 각 농가당 한 달에 얼마를 주냐면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지. 연뭐 책상에서 딱 끝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숫자로. 그렇죠. 한 달에 3만씩.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 직불금도 받고 뭐도 받고 농민들한테 뭐 혜택이 많대. 근데 사실 따져보면 별거 없는 거죠. 근데 4천억 중에서 3만 원 준다니까. 막걸리 값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제도를 농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죠? 정교하게 짜면 짤수록 농민은 수동화돼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당사자한테. 예,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농민들을 사랑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난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니까 이런 제도를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나 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요. 농림 공무원들도 농업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내려와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 계산서가 끊어지는 거고 자유검사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평가 방식을 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는 데는 평가 방식을 바꿔놓으면 여기 아무리 어떤 행정편이 물론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방향이 좀 잘못된 거지만 이거에 따라 바꾸면 적정 평가를 해주면 이 방식이 다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뭐가 항상 끼어 들어가야 되냐면 효율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업체, 그러니까 농대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증 교육을 시켜서 인증업체가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제3자 검증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9명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교차하고 검증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서로 이해하고 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건 불안한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뭐 치네 뭐 그죠? 네. 그리고 저 밭이 어떤 상황이고 제가 언제 심었고 실제로 제가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제일 잘 알죠.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행정에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적정 평가와 평가를 하는 단위를 우리 쪽으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 넣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든가. 그 사람들은 그것도 쉽지 평가 않지. 단위 자체가 기득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절대 그 권한을 주지 안 않죠. 주지. 아니 대안으로 걔네가 문제거든. 지금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는 가장 큰 건 농림부의 문제지만 직접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안은 적정 평가를 바꿔주고 이 단위 자체를 우리 싸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수십 년 전 저희고 현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맞아. 계속 이야기하고 나오는 오는데도 계속 얘기하죠. 왜 변화가 어려울까요? 결국 공무원이에요. 결국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안 제가 봤을 진짜 때는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안 봤을 듣는 거죠. 때는 우리가 1년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농업 농촌 지역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해요. 네. 그렇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네. 마을별로 해서 네. 마을별로 해서 사람들 엄청 모아놓고 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지지 결합도 하고 뭐 그죠? 네. 농촌에 사는 줄 알죠. 근데 그게 15년 16년 됐거든요. 네. 예,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역량 강화가 안 됐어요. 하나도 뭐 안 10년 됐죠. 정도 예산을 부어서 강화로 시켜서 뭔가 아니 결과물이 그냥 나와야 돼요. 관광 갔다 왔거든.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되게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예, 저탄소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탄소 인증에서는 어떤 걸 주냐면요, 논에 우렁이를 넣으면 저탄소 인증을 줘요. 우렁이만. 왕우렁이를 넣으면 우렁이. 저탄소 인증을 줘요. 근데 이 그러니까 왕우렁이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탄소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우렁이는 어디서 와요? 우렁이는 이제 어디서 그죠? 보통 이제 그것도 옛날에는 남미에서 왔던 거고 남미에서 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서 계속 교잡시키고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타고 하고 네 그렇죠 타고 와야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내가 야 우렁이가 친환경 저탄소 인증을 우렁이를 넣으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렁이를 넣으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우렁이 넣네. 예. 근데 우렁이를 이렇게 해서 이 농부가 저탄소 인증을 가지고 있는 우렁이를 넣던 농부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렁이를 넣는 거 자체가 저탄소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저탄소는 맞는데 우렁이를 안 넣는 게 더 저탄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렁이를 안 넣잖아요. 그럼 저탄소 인증을 취소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농민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농민들이 야 우렁이를 안 넣는 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를 안 넣는 게 저탄소로 더 의미가 있어라는 부분들을 농민들이 이야기해서 농민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하면 자기가 주체로 나서면 실제로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데 농민들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죠. 쟤들이 제도를 만들어주고 쟤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쟤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액션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역량 강화가 안 된 건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항상 대상화한 거예요. 우리 그거 익숙해요. 교육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고, 교육에서 개가천선시키는 거고,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개별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제도가 너무 산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는 인간들은 다 자르고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있는 농부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검증이 가능한 방법에 대한 합의가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보다 서로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어떤 동일한 목표는 생길 수 있잖아요. 양쪽 다. 전혀 행정에서는 관심이 없나요? 농부 쪽이 어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재미난 게 우리나라 이제 농민 단체들이 뭐 전농이나 전연농이나 이거 뭐 가톨릭 농민이나 네. 뭐죠, 뭐 농민에게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그런 데들에다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올바른 친환경 농업이 네. 뭔지 좀 고민하고 네. 뭐 검증과 상관없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저탄소도 마찬가지죠. 농민들이 생각하는 뭐 비닐 사용을 줄이는 거, 그죠?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근데 비료를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고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농민들 입장에서 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어렵고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10포를 썼으면 나는 내년부터는 5포 쓸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 할머니 축하해요. 야 나 지금까지 500평의 비닐을 씌웠는데 난 내년부터는 450평만 할래. 50평은 내가 멀칭 안 하고 해볼래. 우리 이런 문화가 없잖아. 왜냐면 안 하려면 다 안 해. 비닐 안 씌웠네. 오케이. 할머니 왜 50평을 안 씌우고 나머지 450평을 왜 씌웠어?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조금씩 친환경이나 저탄소를 해보려고. 할머니는 다 안 씌워야 저탄소야. 알았지? 이런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신기한 거는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농민회나 교육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야, 우리가 좀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누가 주는데요? 없죠. 그 홍성군이 작년부터 뭘 했었냐면요. 저탄소 인증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한 이 저탄소 인증이 실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청회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탄소 인증은 경운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안 주는 구조다. 이게 맞냐? 네.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팜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온실가스는 계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팜 짓고 전기세도 계산하지 않거든요. 전기세 팡팡 돌리면 그건 저탄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버는 구조인데 이게 농민들에게 이게 저탄소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보세요. 이게 제가 질문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5천만 원을 배당해놨단 말이에요. 저탄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렁이 넣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사람들 우렁이 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장모 반장이에요. 그럼 내가 서류를 뽑아가지고 저탄소 인증을 넣어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서류 놓고 난 다음에 인증 받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5만 원, 10만 원, 15만원씩 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데 왜 지가 나서가지고 저탄소 인증을 못 받게 하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가 그렇게 정의로워? 네가 그렇게 잘났어? 예.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돈 받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5천만 원 썼는데 올해 예산을 더 늘려요. 선생님,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이가 잘 안 바뀌죠?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걸 고민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농부들도 힘들어하면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듣거나 현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또 한쪽으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농산물이 키워졌을 때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인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안의 문제인데 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보통 마지막에 이제 질문들 선생님 같은 거 그럼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또 그 기시감이 드는데 조천호 선생이 그 기후와 관련된 네. 강의를 하시면 조천호 선생이 강의를 되게 잘해요. 보통 솔이나 라톤으로 시작해서 1시간만 동안 솔이나 라톤을 쫙 하거든요. 워낙 제가 강의를 들어본 바로는 강의에 특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쭉 강의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손들고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기후위기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건 저절로 떠올라요. 사실 따져보면요. 그걸 누군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겠죠. 아, 모르세요? 기후위기 때는 일회용품 덜 쓰고, 네. 그죠? 네. 그죠? 플라스틱 덜 전기 덜 쓰고, 쓰고, 그죠? 전기 분리 덜 배출하고 뭐 그잖아요. 고기 좀 덜 먹고, 네. 그래서 삼겹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일주일에 5번 먹었는데 3번으로 좀 줄이고, 뭐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발성이란 거, 그죠?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는 건 어떤 걸까, 뭐 이런 거죠. 그 정도에서 서로에서 조금씩 노력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동체가 서로 지지해 주는 거.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삼겹살을 한 번 정도 먹는 게 적당한 것 같아. 이런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야, 3번으로 줄였단 말이야. 너 지난달에 4번 먹었잖아. 와, 한 번이나 줄였어. 아, 나 잘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는 보니까 비닐을 아무나 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 대신에 너는 뭐랄까, 직거래하면서, 그죠? 집에서 조리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 서로 잘하는 부분들 칭찬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얻는 거.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그게 사실 대안이거든요. 농업 쪽도 대안은 빤해요. 실제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살림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소비자가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져 준다라는 부분들. 이게 사실은 뭐냐면 면접을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직거래하고 내가 친환경 농산을 먹고 이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닌데, 나쁜 의도는 아닌데 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농림부 쪽에서도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게 해줘야 돼. 우리가 저 사람들의 먹을거리, 저 사람들의 생산물들을 사주문해서 저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이런 어떤 뭐랄까 지원해줘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따져보면 밭에서 이 풀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자연 속에 나라는 존재는 비록 먼지와 같지만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림 속에서 나도 하나의 구성원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역동적인 실제로 밖에서 보면 기계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무한한 어떤 생명성들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들이 이렇게 봄에 이렇게 움터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내가 키워서 먹으면 더 맛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식물들이 주는 우리에게 꼭 작물이 아니더라도 자연 속에 있는 존재라서 일상적인 힐링이나 행복감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돈으로 평가나 판단되지 않고 가치로 사회적인 가치로 승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논밭에 있을 때 내가 착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일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너 나중에 농사나 져라 그런 거나 게으르고 이렇게 평가받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천억이라는 돈이 쓰여지는데 그 4천억의 돈이 쓰여지는데 한 달에 3만 원 주면서 우리가 니네들 땅이 들어오는 순간 억울함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해요. 모른 척해요. 너무 거대하거든요. 네.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구조의 문제야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냐면 야 직거래해야 돼. 그럼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농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좀 싸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죠? 정당한 대가를 준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맞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미국의 재난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아니면 뭐 토네이도가 오고 뭐 이런 재난 영화들 보면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그 뭐 기자나 아니면 뭐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꼭 옆에 이제 여자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거의 이제 다 구출해서 이제 나와요. 이제 야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막 그저 뭐 꼭 굳이 그저 돌덩어리가 날아와도 이 차이는 안 오죠, 그죠? 옆으로 막 떨어지고 막 그죠? 뭐 땅이 갈라지는데 이 차 옆으로서만 갈라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구나 했는데 보면 이제 누구 옆에 갑자기 걔 빠졌다 이런 거죠, 그죠? 걔 놓고 왔네, 큰일 났네. 어떡할래? 거기서 그죠? 약간 당혹한 순간이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갈게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재난 영화예요, 그죠? 그 가가지고 보면 거기서 아이가 있거나
할머니가 있거나 뭐 조금 이제 상대적인 약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만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 남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가 느껴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나 보다. 구하러 안 가나 보다. 야 됐어. 야 가면 다 어차피 죽어 뭐 이런 거. 그죠? 누가 갈 건데 뭐 이거 첫 번째. 그죠? 아 저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영화에 저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막 헐리우드 같은 거죠. 아 싸우고 그래 우리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게라는 거는 동의를 전제한 희생이거든요. 내가 동의해야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동의하면 그래 뭐 아 안 돼 막 울고 너 가면 못 돌아와 막 그죠? 그래도 내가 해야지 뭐 그죠? 근데 내가 간다 그랬단 말이야.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덜 미안하지. 지가 간다 그랬으니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해지는 사람이 보통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 시대가 재난 시대인데 뭐 혹자든 기후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재난 시대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종종 생각나요. 아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다.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식량 위기가 왔으니까 식량 위기가 올 거니까 니네는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금 많이 줄 테니까 문화생활 하지 말고 뭐 슬로푸드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금의 농산물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딴짓 하지 말고 열심히 생산만 해 라는 건 아닐까. 의도하진 않지만 그렇게 그래도 너네 생활 있고 아이들 학교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아이들도 문화생활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식탁에 있는 농산물 가격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중적인 생각. 그러니까 동의되지 않은 어떤 희생을 전제하는 건 아닐까. 또 하나는 그들의 입장을 듣기보다 야 지금은 위기 시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위기는 극복해야지. 내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전조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느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어차피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불공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걸 공정하게 바꿔달라 평등함을 그저 관철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운동의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 메커니즘 내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하고 서로가 지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에서 행복감들을 느끼고 이런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방식들은 과연 뭘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 사실은 저는 그게 처음에 유엔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각 사람들의 어떤 대응 방안들이 떴을 때 그런 거거든요. 커뮤니티를 조직해라, 텃밭을 해라, 그죠?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라 이런 걸 봤을 때 에이씨 지금 기후위기 무슨 야 전기 자동차는 아무것도 그린워싱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해요.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대 담론에 익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대 담론들이 실제로 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거 아닐까?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던 거는 생각이 중요하고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했었는데 이제 감정에 좀 충실하고 그리고 수확량이나 생산성, 효율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나의 어떤 그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나 행복감 이 부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상호 지지 구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린 지금까지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그 건강한 농산물을 우리 식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가 내 역할들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확장하면서 그런 행복감들을 더 확산할 수 있는 내 주변에서 그런 방법들은 과연 뭘까라는 어떤 내 생활 속에서 고민의 출발점들을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은 예. 없을까 대표님? 지금 농민수 몇 명으로 보고 있죠? 농민수 260만. 저는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제 이렇게 좀 화가 올라오는 게 지금 그러니까 벼농사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농 회장이라는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제도를 좀 저희 지자체에 있는 제도를 하나 개선하려고 했는데 전농에서 오히려 막 저항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굉장한.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분이 물리적으로 저를 공격을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전농이 됐던 한농이 됐던 결국은 그 사람들은 권력화가 돼버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전농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전농 회장하고 이런 분들 결국은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고 기득권화 돼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까 전농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동안 이렇게 쭉 있었던 게. 선생님 네. 화는요 예. 계속 들여다보면 작아져요. 아, 화는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커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예. 그 전농에 있는 예. 그 분이 예. 그분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화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뭐 섣부른 판단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관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왜 전농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냐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요. 그분하고 손잡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것보다는 전농이라는 단체와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분들이 공익적인 그런- 가치를 그렇죠. 실현하는 거고 예, 그분들이 이런 일을 했어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오히려 속상한 더 거예요. 못한. 그렇죠. 그리고 속상한 친환경 변형사를 졌을 때 소출이 적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는데 맞아요. 예. 제가 나중에 그래서 선생님 억울한 거죠. 화가 나죠. 뭐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그런데 저 사람은 길을 막고 있는 거고 예, 예.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조금씩 개선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이 구분되는 거고 판단이 정확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실은요 선생님이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밭에서 트랙터 치고 네. 그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걸 극복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그들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어. 네. 그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야. 네. 저 사람이 좋고 나쁜 거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 가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데가 보통 언제냐면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래요. 제가 저녁에 여름에 일을 하다 7시, 8시에 들어가면요. 집에서 아이가 들어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근데 내가 5시나 6시에 들어가서 아이가 누워있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네. 명확하고 건강한 상태이면 그러니까 행복해져요. 내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풍광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소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게 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선한 의도고 목표나 지향은 공공적이고 뭔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원하는 바들을 소진시키고 우리 가족을 희생하고 그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옛날 방식이었다면 저는 지금 방식은 그게 아니야 된다고 봐요. 나도 충분히 즐기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6시에 들어가서 내 시간을 즐기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해도 별로 세상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아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19살부터 35살 사이 아이들의 설문조사 하면 7.5명이 외국에 가고 싶다잖아요. 이병만 파면돼서 다 망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근데 지금 뭐 유기농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예. 뭐 다양한 농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농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실제로 유기농업이 가장 좋은 농업이에요. 유기농업이 가장 좋은 농업인데 이게 인증제도 체계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왜곡됐냐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성형 촉진제는 안 되고, 그죠? 뭐 항생제는 안 되고, 그죠? 농약은 절대 안 되고, 그죠? 비료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료를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수 같은 거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천지유기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하늘과 땅과 인간과 일본의 천지유기라는 옛날 고대적인 사상에서 유기농업이라는 말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가닉이란 말을 유기농업이라고 발음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예요. 네. 올가닉을 번역을 우리는 유기농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유기농이 워낙 완벽한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순회하면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농사 짓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다 유기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비료 쓰지? 넌 아니야. 너 성경 금지 쓰지? 넌 아니야. 너 비료 썼네? 아니야. 너 농약 썼네? 아니야. 그죠? 그래 다 쳐내줘. 그럼 이렇게 바운더리에 야 모여. 그래서 바깥쪽에다 농지 바깥쪽에서 빨간 깃발 꽂죠. 얘들은 유기농이야. 구분해내는 거죠. 여기는 유기농이고 얘는 관행이야. 그래서 유기농하는 애들 뭐 줄게. 그러면 관행하는 사람들은 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들어와서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줘도 실제로 농지에서 5%를 넘어가지 않아요. 친환경 농업이. 전체 비율의 5%를 넘어. 왜냐하면 내가 이 95%가 관행하는 중간에서 빨간 깃발 꽂고 난 유기농에 독약 청청하는 게 내가 행복한 구조가 아니에요. 지역사회는. 근데 공무원들은 야 너는 특별해라고 계속해서 쏟아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은 유기농업이 그런 건데 사실은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순환 구조가 아니라는 게 저는 유기농을 하면서 느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속 가능하고 순환 구조 외부에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자재가 내가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농업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자연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은 외부에서 철저히 뭐 구분하는 것들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데 필요하면 뭐 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하자고 하면 외부의 자재가 내 몸 하나 내가 밥 먹으면서 나가가지고 호미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농업은 뭘까? 그건 자연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계도 필요 없고 화석연료도 필요 없고 씨앗도 내가 계속해서 받아서 하는 거고 그게 자연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연농을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서 생활도 되고 미래도 꿈꿀 수 있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마 버냐?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확량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아버렸어. 이 세계는 되게 행복하고 내가 그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세상이야. 나는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로 오라고 난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아. 얹어줄 수는 있어.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지 않아도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런 거 그죠? 나는 내가 할 바만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요청하면 해주는 거고 그건 내가 먼저 즐거움을 찾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줄 바라고 생각해. 근데 네. 수확이 많고 적고 수익이 많고 적고가 실제로 내 행복감에 별로 중요한 근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역의 딴 분들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얻어서 한 친구들이 세넷이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한 3년. 그때 시작한 게 이렇게 트랙터를 쭉 깔고 멀칭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농사 지어도 뭔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기른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땅하고 제대로 교감하고 있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더 이상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고 좀 폭력적인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홍천에 최상현 선생님 들어가서 지구학교를 제가 2년을 다녔어요. 지구별 학교. 예, 근데 그 지구별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걸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7월에 이렇게 맨발로 걷는데 땅을 걸으면 이렇게 땅이 푹신푹신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서 걷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땅을 이렇게 디디면 그 안에서 벌레, 이렇게 무생명들이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논 위에 이렇게 소금쟁이들이 수도 없이 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생명들하고 함께 조화롭게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농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작물 내가 키워줘야 되는데 네. 얘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기준이었죠. 그래서 내가 거름을 10개를 줬는데 이 감자가 10개를 다 먹어야 되고 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애인데 얘는 뽑아서 버려서 얘가 다 먹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농사였죠. 농사라는 게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는 일이 계속해서 뭔가를 뽑아내고 그죠? 관리하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얘도 소중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들을 내가 얘를 갖고 위해서 얘를 굳이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얘를 잘 키우는 건 내 욕구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잘 키워서 내가 풍요로운 식탁을 하는 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얘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얘를 안 죽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안 죽이고 얘를 이제 풀을 이제 나수를 이렇게 잘라서 요 자리에 이렇게 눕혀 놓으면 얘는 자라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면 자라고 얘는 또 다시 올라오겠죠.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면 또 다시 베고 그죠? 그래서 보통 2번 베거든요. 일이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 대신에 내가 오는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감들 그러니까 실은 저는 언제가 내가 내 자신이 가증스러웠던 게 뭐냐면 큰 트랙터를 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갈 때 내가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엑셀을 이렇게 엑셀 아시죠? 엑셀을 밟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많이 죽어라. 빨리 죽여서 여기 있는 풀들이 빨리 깨끗하게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친환경 약재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벌레들을 어떻게 죽이면 잘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생명을 살리는 농부입니다라고 차라리 도시에서 살았으면 이만큼은 안 죽였을 텐데 내 자신이 가증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실은 전 자연농을 선택한 거고요. 그 안에서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게 자연의 메커니즘이라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이게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른 거죠. 보통 우리가 생산자분들을 만나거나 농부들을 만나면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거 뭐 천직이니까 한다. 그래서 늘 본인의 상황을 불평하면서도 그냥 본인은 버텨내는 그런 맞아요. 포지션을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농부들 중에 오늘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기 삶을 좀 행복해하고 즐거우면서도 이렇게 본인의 삶 자체를 농부라는 삶 자체를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삶 전체 안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얘기하시는 분 전 처음 만난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수를 좀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요즘 최근에 그 수입 밀값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원자재 값이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좀 자꾸 많이 아니 우리나라도 그럼 밀을 심게 하면 되지 않냐? 쌀이 남아도면 쌀 대신 밀을 심고 그랬더니 아 우리나라 밀은 무슨 뭐 이게 성분이 달라서 안 된대요. 아니 농진청이 왜 하냐? 그거 연구해서 우리 토질에 맞는 걸 만들어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제가 막 그랬더니 저보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이제 이따가 선생님과 같이 가실 건데 여기는 지역에 우리 밀로 해요. 아니 알죠 저는 할 수 그거를 있어요. 아니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게 네이버 레시피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레시피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밀가루가 아니고 밀가루가 바뀌면 네. 조금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스펠트 밀도 쓰고 네. 키작업 밀도 쓰고 뭐 그죠? 그냥 일반 건강 밀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낯선다 뿐이지 뭐 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생활 개선에서 그럼요. 계속 교육을 할 때 그럼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금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월급 많이 주고 하는데 네, 하자고 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팜트 포크라는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이 쓴 책이 제3의 식탁이라는 책이 네.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죠. 자기가 꿈꾸는 어떤 게 농부와 교사와 육종가와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셰프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3의 식탁을 만들자. 이 안에서 육종가는 그죠? 농민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은 그걸 가지고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셰프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교육으로 이어지는. 이게 우리 꿈꾸는 새로운 어떤 식탁의 모습 아니냐. 그전에는 그냥 농장에서 여기 와서 저게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렇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바로 뜯어서 먹는 게 맛있어.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 있는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제안이라는 생각을 해요. 국정가가 없어, 그런 교육가가 없어, 그런 셰프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기,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단초들을, 그러니까 출발점들을 이렇게 떼는 게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